자, 가시죠. 2절 집단 차원. 자, 갑시다. 집의결 갈권인데 의사전달 A, 갈등 A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여러분 리더십이 2019년에 시험에 나와서 그죠? 리더십은 좀 시험 볼 확률이 좀 낮습니다. 특히 갈등 지금 엄청 중요하죠. 그죠? 갈등 엄청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이것도 A, 의사결정도 A 하시죠. A. 요 세 개는 인사조직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항상 기출문제 나눠줬죠? 장별로 정리된 걸 봐야 돼, 장별로. 연도별로 정리된 거 말고, 장별에 연도별이 있는데, 장별로 정리되어 봐서 잘 보시면 행정고시 빼고요, 입법고시하고 기술고시에 특히 인사조직은 여러분한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인사행정하고 조직론에서는 인사조직에 있는 문제만 풀어보면 지금 그게 행정고시를 이끌고 나가는 문제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를 상당히 잘 예측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의사전달 됐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 의사전달과 비공식적 의사전달이 있고 됐습니다. 공식 밑에 하향, 상향. 비공식 의사전달은 포도넝쿨식 의사전달 그래프인입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고, 의사전달은 어디서 시험에 나느냐 하면 여러분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죠? 블록체인, 즉 가상화폐 규제하기로 했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이게 신문기자한테 흘러나가가지고 한번 딱 공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대요? 야, 이거 발표하기 전에 공무원들은 먼저 발 다 뺐구나. 막 이런 식의 비판을 받으면서 이 의사전달의 문제가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고, 의사전달은 공식, 비공식. 공식 의사전달은 당연히 기계구조고, 비공식 의사전달은 유기구조에서 적합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오늘 책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의사결정입니다. 자,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가 있는데, 자, 밑에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인데, 자, 일단 넘어가시죠. 밑에 합리모형,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참고로 여러분,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딱 두 개만 나오죠. 뭐가 나오죠? 회사 모형하고 쓰레기통 모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쓸 때 뭐하고 비교해서 써야 돼요? 합리 모형과 비교해서 써야 됩니다. 자, 뉴가버넌스가 나오면 뭐하고 비교해서 써야 돼요? NPM과 비교해서 써야 되죠. 양을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Government, NPM, 뉴가버넌스 비교하면 양을 엄청 늘릴 수 있죠. 학습조직 넣으면 캐트를 쓰는 건 맞지만 뭐하고 비교해서 쓰면 돼요? 관료제하고 비교해야 되죠. 다양성 관리가 넣으면 직업 공무원 제도하고 비교해 써야 되는 것처럼, 자, 회사 모형이 나오거나 쓰레기통 모형이 나왔을 때는 가장 규범적이고 이상적 모형이 뭐다? 합리 모형입니다. 갑시다. 이선정합, 이기적 인간의 이, 명확한 선호, 완전 정보, 합리적 인간. 이선정합이라는 인간이 문제의 명확한 정의, 목표의 명확한 설정,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 결과의 정확한 예측, 합리적인 비교, 평가, 선택을 통해서 최적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잘 볼게요. 자, 끊어줘야 돼. 이선정합 끊고,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 끊고, 최적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제한된 합리성은 이기적 인간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 명확한 목표가 아니고 불명확한 목표. 정보 부족, 기납적. 저는 이제 그냥 Limited Successive Analysis 졸작. 제한적이고 연속적 비교. 이거 무조건 이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제한적이고 연속적 비교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통한 합의 균형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전략 모형이죠. 그죠? 그러면 언제 합리 모형을 쓰게 되고 언제 점정 모형을 써야 될까요? 아미타 예치원이는 뭐라 그랬다? 근본적 결정은 합리적으로 하고 세부적 결정은 점정적으로 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상황 모형이죠. 상황 적합 모형이죠. 여기까지 시험에 안 넣어요. 넘어갑시다. 회사 모형 A.
쓰레기통 모형 B입니다. 자, 루즐리 커플 연합체.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루즐리 커플 연합체. 최고 관리자는 하위 조직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결정 과정. 저는 이거 외워버렸어요. 불문학준스. 다시 갑시다. 불문학준스. 불확실성을 문제중심적 탐색. 문제가 촉발되면 탐색을 하고 단순한 탐색을 합니다. 단순한 탐색. 조금씩 바꿔나가는 포괄적인 탐색이 아니라 단순한 탐색을 하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해요. 환경과의 흥정과 타협을 하고 단기적 계획을 수립합니다. 갈등의 준해결, 미봉책이죠. 조직의 학습,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든다는 거죠. 불문학준스입니다. 불문학준.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안에 내용이 있는데 3월 오늘 수강하신 분들은 4월달 수강하신 분들은 공유 드라이브 보면 3월달 2회 문제가 이거야. 그건 완벽하게 제가 사례를 해서 완벽은 아니고 하여튼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됐습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보 상태 및 출작 집합체입니다. 집합체. 위에는 연합체. 그죠? 합리 모형은 유기체. 됐습니다. 조직화된 무정보 상태는 어떤 상태? 참선기술. 다시 뭐라고요? 참선기술. 임시적 참여자, 문제성 있는 선호, 불분명한 선호로 해야 돼요. 불분명한 선호. 내가 지금 뭘 할지도 모르는 거. 그리고 불분명한 인과관계, 기술. 기술이 대안이에요. 대안, 수단. 지금 올라와 있는 대안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몰라. 지금 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 사람이 다음 회의에 또 올 수 있는지도 몰라. 정말 쓰레기 같은 상태죠. 그죠? 그때는 네 가지가 우연적으로 결합했을 때 문책 참기,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회가 우연적으로 결합했을 때 정책 의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갑시다. 참선기술, 문책 참기, 진날, 여기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짐 빼기 결정과 날치기 결정이 됩니다. 짐 빼기 결정과 날치기 결정이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참선기술, 문책 참기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의사결정. 혹시 시험 놓으면 이 이론을 가지고 킹던이 의제 설정에 적용한 이론이 바로 그 유명한 킹던의 정책 창 이론이죠. 그죠? 됐습니다.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의제 설정을 주장하는데 2차 답안지에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그죠? 됐습니다. 조직 갈등입니다. 갈등, 적대적 교호작용 및 출작, 상대방을 좌절시키려는 상태. 적대적 교호작용을 하시죠. 갈등을 요구하는 관점, 이게 중요합니다. 조직 갈등 A, 위에다가 부차할거주의 써보세요. 부차할거주의. 3월달 시험 문제 또 요거죠. 그죠? 엄청 중요한, 요즘 시험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죠? 됐습니다. 인식부재론 과학적 관리법. 왜냐하면 과학적 관리법에서 인간을 뭐로 봤어요? 기계로 봤죠. 인간을 기계로 봤으니까 감정이 없는 존재니까 갈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역기능론, 인간관계론, 맨 끝에 제거 동그라미, 순기능론, 행태론, 수용, 자연스럽다, 상호작용론, 건설적 갈등, 생산적 갈등, 폴레트죠. 폴레트. F-O-L-L-E-T. 됐습니다. 요거 엄청 중요한 이론입니다. 다시. 갈등, 조직 갈등은 되게 좀 양이 많습니다. 특이하게 뭐가 있어요? 이거 되게 유니크하죠. 그죠? 갈등을 보는 관점. 됐습니다. 갈등 유형. 자, 잘 들으세요. 갈등 유형에 이런 거는 주관식에서 객관식에서는 중요한데 주관식 하나도 안 돼. 뭐 수평 갈등, 수직 갈등 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우리가 위에 갈등을 보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갈등은 뭐예요? 갈등이 순기능이 나타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있잖아요. 건설적 갈등. 그러니까 다시 소모적 갈등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분배 협상. 생산적 갈등은 통합 협상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소모적 갈등은 파괴적 갈등이고 갈등의 역기능입니다. 동그라미 1번 에너지 분산, 2번 심리적 안정 상태 위협, 자원 낭비, 부정적 조직 분위기, 응집성 파괴,
적대심과 공격적 행위. 자, 생산적 갈등은 결과적으로 서로 윈윈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성, 변화 촉진, 생동감, 개인과 조직의 통일성 회복, 문제 해결의 촉구.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아시겠죠? 시험 넣으면 그냥 같이 써보면 돼. 다시 뭐라고? 갈등의 순기능은 뭐다? 생산적 갈등인 경우 무슨 협상을 통해서? 통합 협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고 1번부터 6번까지 같은 그런 얘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뭐가 빠지기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만문모시 무조건 쓸 수 있다는 거죠. 뭐야? 조직 몰입, 직무 몰입, 조직 시민 행동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3자에 의한 갈등이 있는데요. 됐습니다. 요거는 인사조직 쓰시고 인사조직 됐죠. 협조중 또는 상조중입니다. 협상자, 3당자.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고요. 조정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구속력이 없고 중재자는 재판 구조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상담자, 조정자, 중재자. 됐죠? 자, 조정자 밑에다가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 쓰시고 국무총리, 국가지방, 국가지단이라 쓰세요. 그러니까 자,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일으키죠. 어디에 조정한다고요? 국무총리 밑에 있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건 구속력이 없어요. 자, 근데 옆에 중재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쓰시고 행안 쓰시고 지단. 그러면 경기도와 서울이 서로 갈등을 할 때는 어디서 해결해 준다? 행정안전부 밑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데 이거는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구속력이 있어요. 알았죠? 구속력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제3자에 의한 갈등 해결 옆에 좀 공간이 남아있죠. 그죠?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사이먼 아시죠? SIMONE. 자, 문제 해결 쓰시고 콤마 설득. 그 다음에 협상 정략 쓰시고 사이먼은 갈등을 조정하는 4가지 방법. 저는 이걸 외웠는데 해설 협정이죠. 문제 해결의 해, 설득, 협상, 정략.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또 하나 누가 있어요? 토마스 쓰시고 토마스. THOMAS 그죠? 협동 쓰시고 경쟁, 회피, 순항, 타협.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거 시험에는 사이먼 정도만 써면 돼요. 왜냐하면 왜 제3자에 의한 갈등 조정이 시험에 나왔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이 당사자들끼리는 잘 조정이 안 되거든 사실. 그래서 누가 나선다? 제3자가 나서는데 상담자나 협상자라는 상담자라는 자발적이고 구속력도 없는 경우와 이거는 여러분 영어로 무조건 기억해야 되죠. 영어로. 왜냐하면 메디에이션을 중재자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았죠? 메디에이션, 아비트레이션. 영어로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여러분 혹시나 시험 놓을 확률이 좀 낮긴 한데 오소로 팀이 졸작 됐습니다. 위에다가 HEAD SHIP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가장 그죠? 구비될 게 리더십은 HEAD 헤더죠. 헤더. 무슨 십? 헤더십과 다르단 말이죠. 헤더십은 공식적인 권한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강압적이라면 리더십은 거기 자발적 협력. 쉽게 말해서 잡으세요 여러분.
일진이 야 돈 내놔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돈 주면 그게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 여러분 따라가면 그거는 리더십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발적이다. 자발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 자, 자질론, 행태론, 5급의 미생인, 오하이어 구조배려, 미시간 생산인간인데 뭐 시험 놓을 필요는 없고요. 상황이론도 시험에 잘 안 놉니다. 최근 이론이 나와 있고 변혁적 리더십 나왔죠. 그죠? 번스와 베스, 카지 연계, 다시 뭐라고요? 카리스마, 난관 극복의 강한 의지, 강한 지배성, 도덕적 정당성, 지적 자극은 새로운 것을 영감을 주는 것, 도전적 임무하고 격려해 주는. 아까 뭐라고 이거 뭐야? 그죠? 아까 이게 뭐라고요?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을 높여주는 거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개인적 배려, 타지 연계. 넘어갑시다. 미기출이 요 두 개입니다. 요 미기출이 두 개인데요. 자, 탭스코트의 상호 연계적 리더십. 이게 이제 딱 맞죠? 아까 지식정보화 사회 동기부여 뭐라고? 이제 외워야지. 오, 인트라프레뉴 만드는 방법이 빨리 해봐. 크게 해봐. 괜찮아. 이거 녹화 안 되고 있잖아. 자기가 학습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 지식정보사의 동기부여가 그렇다면 지식정보사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 상호 연계적 리더십. 탭스코트의 무슨 리더십? 상호 연계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리더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조직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지능이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식과 지능이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학습해야 되겠죠. 그죠? 최고 지도자가 지원하고 구성원 모두가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겠지만 다시 미기출은 뭐라고요? 지능정보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은 뭘까요? 특정한 리더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능이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흔히 말하는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린리프 공회청 경감 개념인식 설득인데 넘어갑시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협력 리더십 체크해 주시고. 모르세는 학자는 공공가치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동, 아시겠죠? 그죠? NG 쓰시고, 뉴 가버넌스나 네트워크 가버넌스 또는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쓰실 때는 무슨 리더십이 맞아요? 그렇죠? 협력 리더십이 맞죠? 대표적인 학자가 뭐라고요? 모르세의 협력 리더십이고, 자,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것은 무슨 리더십? 상호 연계적 리더십 맞죠? 상호 연계적 리더십. 요 두 개가 시험에 안 나왔어요. 뭐라고요? 맨 위에 지식정보사회 리더십, 탭스코트 이론하고 협력 리더십이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죠?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좀 강조되는 게 뭐 있어요? 밑에 공간이 남아있으면 협력 리더십 밑에다가 아니면 근처에다가 윤리, 도덕, 신뢰. 그죠? 김영란 법이라고 쓰세요. 윤리, 도덕, 리더십은 김영란 법이, 그죠? 대표적인 거죠. 김영란 법을 누더기로 만들 것을 방지했던 유일한 이유는 김영란 대법관의 그 엄청난 도덕, 윤리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촉진 장려하는 리더십, 윤리, 도덕 리더십입니다. 그죠? 자,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2회 시험 문제가 이거죠. 그죠? 경쟁 가치 접근 별표. 자, 이거는 행정학에서 외워야 될 표가 딱 두 개가 있죠. 롬직과 듀닉의 내외 강약 법관 패치하고, 자, 여기도 내외 연통. 다시 뭐라고요? 내외 연통. 내부냐, 외부냐, 유연이냐, 통제냐. 항상 저는 표는 몇 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순서로 외워져. 혁집위합입니다. 혁집위합. 됐죠? 그러니까 그냥 됐습니다.
위계문화 하살표 혁신문화 해주시고 집단문화 하살표 혁신문화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강한 균형문화입니다. 강한 균형문화죠. 이거 녹화 때문에 표 못하겠네. 이런 귀찮은 점이 있네. 자, 표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게 현재죠. 위계문화가 강하고 그나마 집단문화가 좀 크잖아요. 그죠? 혁신지향이나 합리문화가 약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표 하나에 이렇게 다 그려도 되겠고 아니면 표를 그냥 두 개로 이렇게 해서 강하고 모든 문화가 강조되는 균형문화. 그렇죠? 요렇게 요게 훨씬 더 표가 좀 생동감 있죠? 요렇게 됐습니다. 그죠? 오늘 시험 문제 냈는데 오도호크라시로 변하는 결국은 여러분 요 조직문화 중에 뭐하고 잘 맞아요? 오도호크라시는 혁신문화하고 잘 맞는 거죠. 그죠? 혁신문화하고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놓으면 그려서 이렇게 표 조그만 거를 크게 이렇게 강한 균형문화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호프스테트는 참고로 조직문화는 2007년하고 2017년에 인사조직에 나왔는데 2007년에는요 그냥 조직문화를 써봐라고 나왔는데 2017년에 여러분 적극면책 그 기출문제 3번이 뭐예요? 적극면책에 성공하기 위해 오늘 낸 문제가 그 2017년 문제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카피해서 딱 붙였어요. 그죠? 조직문화 3번이 뭐죠? 3번이 적극면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됐습니다. 퀸과 킴벌리의 경쟁가치 모형을 적용해서 조직문화의 변화 방향과 변화를 위한 적용 해석까지 그대로 제가 땄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학에서 여러분 극히 이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자, 보통은 예를 들면 정부 조직의 학습 조직화 방안을 논해봐 이렇게 노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캐틀의 학습 관료제 이론을 적용해서 학습 조직의 방향을 논해봐 이렇게 놓은 거야. 엄청 이렇게 찍어서 나왔으니까 킹과 킴벌리 모형은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알았죠?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갑시다. 내외 연통 혁집 위압이고 혹시 표를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면 이렇게 칠판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집단주의는 한 반 정도 그리고 위계는 차고 크게 그린 다음에 혁신과 합리는 좀 작게 그린 다음에 하살표 다 크게. 무슨 문화? 강한 균형문화. 알았죠? 강한 균형문화. 됐습니다. 스트롱컬처는 뭐라고요? 스트롱컬처는 강한 균형문화고 호프스테트는 답만 보면 거기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마켓. 됐습니다. 피라미드 마켓으로 가야 되겠죠. 맥킨지의 7S 모형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성공적 조직이 갖춰야 될 또는 조화로워야 될 7개 전국이스 가구제. 다시 전국이스 가구제. 자, 7S니까 가장 어려운 건 바로 그거죠. 전략은 영어로 뭐예요? 스트라테지. 구조는 스트럭처. 기술은 스킬. 왜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십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S를 맞추려고. 공유 가치는 뭐겠어요? S. Shared Vision. 구성원은 스태프. 제도 시스템. 예를 들면 자, 제도 밑에다가 적극 면책 써보세요. 그럼 적극 면책이란 제도가 성공해서는 구성원은 무슨 구성원들? 혁신과 창의성이 있는 구성원들. 그죠? 공유 가치는 변혁적 리더십이고 리더십 쓰시면 되겠고 기술은 자 적극 면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은 뭡니까? 일상 기술이에요? 비일상 기술이에요? 비일상 기술이죠. 조직 구조는 무슨 구조? 기계 구조야? 유기 구조? 유기 구조. 전략은 저비용 전략,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이죠. 이거 다 알고 있으면 완벽하죠. 참고로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큰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조직을 진단하면서 쓰는 모형이에요. 맥킨지 모양, 맥킨지 모양. 진짜 유명한 모형이죠. 성공적인 조직이 갖춰야 될 7가지의 요소예요. 알았죠? 7가지 요소. 다른 말로 하면 조직 문화와 조화로워야 될 7가지 요소라는 거죠. 전국이스 가구제. 맞죠? 전국이스 가구제입니다. 기타 바람직한 문화인데 요 다프트라는 학자가 강조하는 건데 진짜 멋있죠. 가장 좋은 거는 전략에 적합한 조직 문화죠. 아까처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적합한 문화는 위계 문화죠. 맞죠? 탈관료제에 적합한 문화, 어도크라시에 적합한 문화는 혁신 문화잖아요. 그죠? 어떤 전략을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문화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환경에 적응하는 문화 이게 가장 안 되는 거죠. 환경에 자 최근 행정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요? 뷰카도 좋고 정세민지 포다위 저조고향도 좋고 최근 행정 환경 뭐 난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혁지위압 중에 어디가 맞아요? 이런 환경 변화에 적합한 조직 문화는 CVA에 의하면 경쟁 가치 접근에 의하면 적어도 위계 문화는 아니죠. 그죠? 혁신 문화나 합립 문화 정도 되겠죠. 그죠? 가장 좋은 거죠, 이게. 전략에 적합한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어댑티브 코프럴은 다 빼주시고 컬처, 어댑티브 컬처. 그죠? 진짜 어렵죠, 그죠?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문화. 일반론이고 이거는 자, 여러분 CVA를 썼을 때 답은 뭐라고요? 강한 균형 문화가 정답이죠. 다시 뭐라고요? 강한 균형 문화. 강한 균형 문화. 자, 여러분 제가 자 보세요. 여기 강한 균형 문화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맨날 하는 거. 일할 때는 일하고 합리 문화죠. 놀 때는 놀고 집단 문화죠. 또 선후배 사이 끈끈하고 집단 문화죠. 또 철저한 또 선후배 관계 또 지키고 위계 문화잖아요. 항상 열려있는 사고를 하자는 거죠. 맨날 우리 했잖아요. 놀 때 놀고 일 때 일하고 또 선후배 관계 지키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문화. 다시 뭐라고요? CVA를 쓰면 정답은 강한 균형 문화고 그냥 그런 거 안 쓰고 조직 문화의 일반적 방향 뭐라고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문화와 전략에 부합하는 조직 문화가 가장 좋다는 거죠. 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OD 행태과학적 지식 및 조작 태도 가치관 바꾸는 것이죠. 감수성 훈련이나 과정 상담이 되겠고요. MBO 넘어가시고 TQM, BPR 넘어가시고 전략관리 2번 시험이 나왔죠. 스왓 미비전 다시 뭐라고요? 스왓 미비전 됐습니다. 스왓 분석을 통해서 미비전을 구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과관리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죠. 임중목지 3위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성과 목표, 성과지표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이거는 위에다가 성과관리 위에 옆에다가 정평법 썼어요. 정평법 2조 됐습니다. 정평법 2조에 의하면 성과관리는 뭐라고요? 임중목지의 3위 달성이라고요. 있습니다. 다시 성과관리 뭐라고요?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위에다가 그 중장기 목표가 성과 목표입니다. 그죠? 성과지표 3위를 달성하는 행위 됐죠? 성과관리가 뭐라고요? 기관의 임중목지를 정하고 3위를 달성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시행계획하고 이건 다 넘어가시고 나중에 봅시다. 존코트의 변화관리는 이 교수 출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어요. 좀 몇 년 됐는데 그냥 이걸 저는 귀찮아서 다 외워버렸어요. 다시 위추 비창전 임단후제 위추 비창전까지 끊어주시고 그걸 다 묶어서 PLAN 플랜 쓰시고 임단까지가 do 쓰시고 묶어서 후제는 C. 여러분이 답안 쓰실 때 혹시나 이거 쓰시려면 어떻게 쓰냐면 사실 한 번만 딱 써줘요. 한 번만 다시 어떻게 다시 한 번만 다시 존 코트의 변화관리는 하버드대 경영학과 교수 아닙니까? 이 사람 엄청나게 유명한 모형이에요. 개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전 세계에서 변화관리에 성공한 기업 500개를 연구해서 공통적인 7가지의 과정을 도출했으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는 정말 파스칼, 맥킨지 아니면 이게 좋은데 이거는 모든 행정학 문제에 다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학의 기본 컨셉이 뭡니까? 뭔가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보자.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 방향, 존 코터의 변화 관리로 쓸 수 있겠죠? 정책 네트워크의 성공적 정책 방안, 존 코터의 무슨 관리? 변화 관리. 몇 년 전에 하도 행정학 공부하기 싫은 놈이 있어서 너는 잘 들어? 이하에서는 존 코터의 변화 관리, 위추, 미창전, 인단 후제만 딱 써주고 그 다음부터는 플랜, 위추, 미창전 써놓고 그 다음부터는 쭉 써내려가면 돼요. do. 그럼 이제 7단계를 플랜, do, see 세 단계로 나눠서 쓰겠다. 뭐 상관없잖아요, 사실. 걔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다가 가서 무조건 쓰는 거야. 되게 괜찮은 접근법이죠. 솔직히 뭐 행정학을 뭐 70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건 너무 내가 맞추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다 외우면 되잖아, 그죠? 아니잖아, 사실, 그지? 60에서 65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요런 딱 황금 벽돌 같은 딱 하나만 이게 맥킨지 모형보다 더 쉽잖아요, 사실. 플랜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견을 하고 정보를 세우고 그렇게는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하고 2에서는 모범 사례, COP, 공유, 학습 쓰고 C에서는 그죠? 평가, 보상, 활용을 쓰겠다. 제가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실제로 시험 문제 놓을 확률은 상당히 낮으니까 과감하게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시면 되고 근데 시험 문제 놓으면 난 몰라. 근데 행정학의 트렌드가 이렇게 잘 안 물어봐요,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행정학의 변화 관리 방향을 논하시오.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행정학이 특이하게 이렇게 존 코터의 변화 관리 모형 이렇게 잘 안 물어보거든, 사실. 그러니까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위기 관리, 예준 대복, 예방 준비, 대응 복구, 사전 사후죠. 사전 사후 됐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 조직 진단은 맥킨지 모형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시고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는 책임 운영기관은 목집 수분 결통 이거 신제도주의 경제학이죠. 신제도주의 경제학 목집 수분 결통인데 이거만 보고 넘어갑시다. 시험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법인화 넘어가시고 법인화는 뭐 이미 한물 갔고요. 공공기관 이거는 이제 넘어갑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사전은 철저한 계획과 정보 사원은 협업의 공동 활용을 통해서 한다. 뭐 필요 없는 내용 넘어갑시다. 공기업 민영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과도기인데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금치어가 하나 있죠. 민영화. 문재인 대통령 성향 자체가 약간 좌파적인 시각이니까 공기업 민영화를 선호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도 안 했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국정과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영화가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준비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지켜보고 공기업 민영화는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25페이지에 있는 그죠? 우리 아시오? 공공 민영화의 광의의 민영화는 운영 혁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사바스의 Tools of Government는 저기 뒤쪽에 있는데 그래서 실리상주 정도만 기억하시죠? 에마뉴엘 사바스 체크. 민영화나 민간화 쪽에서는 에마뉴엘 사바스 안 쓰면 안 되죠? 무조건 써야 될 학자. 조직론에서는 다포트 무조건 써야 될 학자. 실용주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이상주의, 상업주의, 주민주의적 관점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협의의 민영화는 소유권 이전인데 맨 끝에 안정적 지배그룹 별표. 혹시 모르니까 민영화의 정답은 뭐라고요? 공적 독점이 사적 독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기관 투자가의 전문 경영인 방식. 다시 뭐라고요? 그것도 싫어요. 그냥 KGC 한국담배인상공사 방식이 가장 정답이야. 기관 투자가의 전문 경영인 방식, 안정적 지배그룹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광의의 민영화는 우리가 민간위탁, 면허, 보조금, 바우처, 자원봉사, 자자활동 있는데 공공서비스 전달 수단의 다양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밑에 문재인 정부 얘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되겠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인사행정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서로 소개 따르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